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확률 그래프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 확률을 하려면 이것으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것이요. 자, 그럼 봅시다. 아래 그림 중에서 이 두 개의 그림 중에서 확률로 사용되는 그래프는 어떤 것입니까? 아래 그래프 중에서 이 둘 중에서 확률로 사용되는 그래프는 어떤 건가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키를 쟀어요. 키를 성이 박정희, 김채 이렇게 10명의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키를 쟀습니다. 그 키를 재니까 어떤 학생은 163, 165, 요거는 150, 160, 164 이렇게 해가지고 162 이렇게 해서 10명의 키가 재졌어요. 그럼 우리가 학생의 키를 잴 때는 이런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만들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평균 키가 이제 이렇게 그어지죠. 평균이 162.7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키가 지어져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건데 이것이 이 막대 그래프가 확률로 쓰이는가요? 그게 이게 이 그래프가 쓰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셔야 여기서 확률 그래프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키가 이게 X축으로 횡축으로 나와요. 여기 이제 누구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 키 이것이 횡축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종축에는 여기서는 사람이 나오고 종축으로 이제 키의 숫자가 나오지만 확률에서는요. 키가 횡축으로 나와요. X축으로. 그리고 Y축으로는 몇 명이냐 이런 빈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률로 쓰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봐오던 막대 그래프를 이걸 확률 그래프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잊어먹으셔야 돼요. 잊어먹으시고 이렇게 키가 횡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빈도수라든가 앞으로 이제 확률이 결국 이쪽으로 나오는 게 여기서는 이제 우선 사람 수로 했지만 이게 횡축이 이 키가 되고 이 종축이 이 Y축이 이 빈도수 혹은 확률이 되는 것 이것이 확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때 평균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져요. 162.7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이 확률 그래프예요. 그 확률 그래프를 보실 때는 여태까지 보던 이 막대 그래프는 잊어먹으셔야 돼요. 이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확률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확률 그래프는 이게 나와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제 키라는 이제 숫자죠. 숫자. 이 수예요. 단위는 센티미터이지만 이 숫자. 결국 이것이 뭐죠? 이게 이제 데이터 아니에요. 데이터. 그렇죠? 각 학생들에 대한 키의 데이터예요. 이 키의 데이터가 횡축으로 들어가고 데이터는 이 숫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박정희 학생의 학생은 다 없었어요. 여기서 누가 어느 학생이 몇 명인지 그런 건 몰라요. 어느 학생이 키가 얼마인지 여기서는 다 사라지고 오직 데이터 값만 나오는 것이에요. 키라는 데이터 값만 여기 나오지.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죠. 어느 학생부터 나온 거. 그리고 또 이거만 이 키라는 것도 빼면 이게 뭔지 몰라요. 하여튼 숫자만 이렇게 데이터만 나왔죠. 근데 그 데이터가 내용이 뭐냐? 학생들의 키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숫자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률에서 쓰는 그래프예요. 예, 숫자 데이터가 횡축으로 들어가니까 그 평균도 이렇게 그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생각은 절대로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 집합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성이 박은 163, 최는 161, 송은 162, 정은 165, 김은 164,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맨 처음 만들어지는 데이터죠. 그렇죠?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그렇죠? 데이터의 한 모임이죠. 집합이 아니고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건 raw data라고 하죠. raw data는 게 raw는 이제 가공하지 않은 원료 그런 말이죠. 그래서 원료라는 말이 이제 raw material, raw data는 가공하지 않은 맨 처음 만들어지는 그런 얘기예요. raw material이면 원자재. 맨 처음 뭐 땅에서 뭐 철광석을 캘 때 그 철광석이 raw material이 되는 거죠. 원료가 되는 것이에요. 맨 처음 만들어지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공도 안 하고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확률해서 이걸 처리하려면 1차 가공을 해야 돼요. 1차 가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무슨 뭐 숫자 위에는 데이터 값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이 하나의 이 모임을 데이터 값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값이 같은 게 있으면 겹쳐서 쓰지 않습니다. 163이 3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 둘, 3명이 있어요. 박윤홍이라고 3명이 있는데 우리가 가공 처리할 때는 데이터가 같은 것은 2번 겹쳐서 쓰지 않고 이게 몰아서 써요. 물론 괄호로 해가지고 셋이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하고 164. 그래서 여기 나오는 데이터는 다 다른 값이 되겠죠. 다 다른 값으로 만드는 같은 값은 이렇게 모아버리니까 161이 2명이니까 161cm가 2명이니까 이렇게 괄호로 2이라고 했어요. 165도 2.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1차 가공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데이터를 잘 보시면 데이터 값이 모두 다르죠. 같은 것은 이렇게 뭉쳐놨으니까 3개라고 괄호를 했어요. 데이터 값이 다 다르죠.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숫자의 의미는 뭡니까? 학생들의 키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숫자의 의미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 숫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하면은 학생들의 키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두 다르다. 이런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잘 정의된 서로 다른 원소 이렇게 되죠. 이게 다 원소니까 서로 다른 원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집합이죠. 잘 정의된 그러니까 숫자의 뜻이 뭐냐? 잘 정의된다는 말은 이제 숫자의 뜻이 뭐냐? 데이터의 뜻이 무슨 데이터냐? 아, 이건 학생들의 키다. 이렇게 우리가 뭔지 알 수가 있고 잘 정의된 그리고 서로 다른 숫자의 데이터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집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확률 통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앞으로 모든 확률 통계가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못 만들면은 그 다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을 만드셔야 돼요. 데이터의 집합이란 뭐죠? 잘 정의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서로 다른 데이터예요. 여기서 데이터는 숫자입니다. 데이터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의 의미는 학생들의 키고 또 다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잘 정의된 서로 다른 원소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처음 만든 전체 아니에요? 이게 지금 10명이 전체예요. 전체. 그럼 이 전체가 이제 모집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표본은 여기서 뽑아내는 거고 여기서 이 학생들이 어디로부터 추출했다 그런 얘기가 없죠. 뭐 몇 학년 몇 반에서 추출했다 그러면 이제 표본이 되겠지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자체가 모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집단의 집합이 되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확률과 통계를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숫자라면 돼요. 숫자라면 돼야 돼요. 이런 데이터의 집합, 이 모집단,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확률과 통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이죠. 확률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의 키를 잴 때 10명을 재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만들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 만들어야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학생들의 이제 성이 나오고
여기 이제 키를 이렇게 재가지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확률 그래프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은 이제 확률 그래프는 말이죠. 데이터 값이 횡축으로 나온 x축이 데이터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데이터 값이 키죠. 센티미터.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축으로는 y축으로는 그 빈도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그래프만 여기서 이제 누가 키가 얼마고 여기서는 이제 이 학생은 키가 163 이런 거 알 수 있지만 김은 뭐 164, 그 다음에 뭐 유는 뭐 163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요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자료는 다 없어져요. 학생에 대한 자료는 없어지고 그 키만 남는 거예요. 키. 어느 학생이 얼마고 그거는 여기서는 확률에서는 그런 건 확률 그래프에서는 의미가 없어지죠. 단순히 이 숫자 가지고 이 확률과 통계를 나오는 것이니까 숫자라는 건 데이터 값이죠. 이 데이터 값으로 하는 거지 누가 몇 센치고 누가 이거는 확률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확률 그래프에서 x축은 데이터 값, 그 다음에 여긴 빈도수 이렇게만 되는 것이 확률 그래프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총 빈도수는 이제 10명이니까 10명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각각의 키에 대해서 데이터가 갖는 빈도수가 이렇게 나올 거죠. 이건 이 데이터는 1개, 이거 데이터는 2개, 1개, 이 데이터는 3개, 또 이 164 데이터는 1개, 2개 해가지고 총 빈도수가 10개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확률 그래프를 정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 데이터는 똑같고 이 x축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 빈도수를 전체 빈도수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그죠? 확률이 그거 아니에요? 총 빈도수 중에서 각 데이터의 빈도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1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은 0.1이 될 거고 2는 0.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3은 3명이니까 10분의 3, 0.3 해가지고 이쪽을 확률 값으로 넣고 여긴 그대로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데이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죠. 똑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집합이니까.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 데이터가 여기 데이터 값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x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y축은 확률 값이고 여긴 데이터 값이에요. 이 데이터 값의 모임 이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x축의 값들이 그러니까 x축의 값들이 이 확률 변수예요. 이건 데이터 값입니다. 데이터 값 숫자죠. 그리고 이건 같은 것이 없어요. 다 다른 겁니다. 다르고 여기에 이렇게 그 확률 값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집합에 들어가는 데이터죠. 이런 10명이라면 10명의 학생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이에요. 집합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 집합은 서로 다른 값이라 해야 돼요. 서로 다른 원소, 이게 된 이 집합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것이 확률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는 B160, 160의 확률은 10명 중에 1명, 그렇죠? B160은 10명 중에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전체 중에서 빈도수, 전체 10명 중에서 3명,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2명 해가지고 확률이 10분의 0.1, 0.2, 0.1, 0.3, 0.1, 0.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률 그래프에서는 횡축, x축이 확률 변수고 이게 데이터 값들이에요. 서로 다른 데이터 값들이에요. 그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제 키죠. 센티미터, 키, 이 숫자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확률 값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확률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게 확률 변수란 무엇인가 하면요.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란 숫자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이 데이터가 숫자예요. 숫자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것이죠. 집합이란 뭔가요? 의미가 잘 정의된 서로 다른 원소의 모임. 이것이 집합입니다. 그 의미가 그 데이터의 원소의 그
원소가 뭘 의미하는지, 원소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게 이제 잘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가 어떤 원소인가, 그 의미, 그 내용이, 원소의 내용이 잘 정의된, 서로 다른, 그렇죠? 서로 다른 의미가 잘 정의된 서로 다른 원소의 모임이 집합이에요. 근데 이제 확률 변수에서는 그 원소가 숫자 데이터입니다. 이 원소가 숫자 데이터예요. 확률 변수란 숫자 데이터의 집합이다. 집합. 결국 서로 다른, 그렇죠? 서로 다른 숫자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서로 다른 숫자 데이터의 집합이고 그것이 x축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일반적으로 fx라고 표현하듯이 확률 변수는 일반적으로 이런 낮에 x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미인가 하면은 확률 변수가 3이면 3, 5면 5, 일 때, a면 a일 때 그 확률 변수의 확률은 얼마냐 이거죠. 그 변수의 확률 값은 얼마냐 이거죠. 변수 값이, 확률 변수의 변수 값이 뭐 a라고 할 때 그때 이 확률 변수의 확률 값은 얼마냐 이거죠. 이건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수, x축 위에 변수죠. 변수가 얼마일 때 그 확률 값은 얼마냐. 이거하고 똑같죠. x일 때 함수 값이 얼마냐 f로 표시하지만 x가 얼마일 때 확률은 얼마냐 할 때 이제 probability 해가지고 p로 표시하는 것 뿐입니다. 확률 값이에요. 이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건 변수 값, 이거 변수죠. 변수고 이건 확률, 이건 함수 값이고 이건 확률 값이고 x가 얼마일 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죠. 혹은 px 그냥 뭐 이렇게만 표시해도 되는 것입니다.